안녕하세요. 힐링 이모션입니다. 오늘은 삶이 괴롭냐고 심리학이 물었다 라는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이는 게일 브레너, 옹gin이는 이주만 님입니다. 부제로는 나를 일으켜 세운 건 언제나 나 자신이었다 입니다. 제가 읽고 싶은 부분부터 발췌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정답은 내 안에 있다. 1969년 7월 20일 전 세계 거의 모든 방송국에서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을 중계했습니다. 수많은 모의 비행을 하고 조종사이자 우주인으로서 오랫동안 경력을 쌓은 그였지만 우주여행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달에 착륙하는 순간 암스트롱의 심장 박동수는 분당 160회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앞에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달 표면에 무사히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저는 아직도 우주복을 착용한 이들이 발사대 플랫폼을 가로질러 우주선 안으로 들어가 해치를 닫고 발사 준비를 하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우주여행을 떠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할까요? 아무도 가보지 못한 거대한 미지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대체 얼마만큼의 용기가 필요할까요? 전혀 알지 못하는 길을 가려면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 이를 헤쳐나가려는 집념과 끈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조차 온 마음으로 자신을 믿는 용기가 있어야 하지요. 지금 우리는 진짜 자아를 찾아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닐 암스트롱과 그의 동료들이 떠났던 여행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당신이 갖춰야 할 자질은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치 달에 가는 것처럼 우리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경험을 깊이 탐사할 예정이니까요. 자신과 세상에 관한 전제에 의문을 제기하고 익숙한 곳에 벗어나야 합니다. 나는 구제불능의 못난 인간이라는 자아를 지금까지 붙들고 살았다면 당신은 매사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살아가는데 익숙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자신과 세상에 관해 품었던 협소한 사고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내면을 살피기 위한 4가지 요건.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것, 즉 매 순간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에 주의를 돌리라는 조언이 매우 낯설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는 방법을 바깥에서 찾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대로는 부족해 라고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달래기 위해 더 좋은 사람과 환경, 물질적 부를 찾아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을 헤맸나요? 당신을 구원해줄 누군가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나요? 당신 아닌 누군가가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발견한 듯 할 때도 있겠지만 기껏해야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세상에서 얻은 그 무엇도 결국엔 당신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자신을 비관하는 자아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을 가만히 응시하고 관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구축한 신념이 자신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할 때 이 자아가 영향력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참 자아를 발견하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먼저 갖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닐 암스트롱이 편협하고 소극적인 자세를 가졌다면 우주선에 발을 들여놓지 못했겠지요. 그는 미지의 세계를 탐사하려는 모험가 정신과 예상치 못한 일이 닥치더라도 이를 처리할 능력을 가져야 했습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경험을 탐구할 때도 갖춰야 할 자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린 마음, 두 번째는 호기심, 세 번째는 이해심, 네 번째는 헌신하는 자세입니다. 이 요건들은 우리의 기본 자질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자기 안에서 발견하고 배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의 습관과 사고방식의 주의를 빼앗기고 집중력을 잃을 때면 이를 활용하여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면의 경험을 살필 때 항상 이 4가지 요건을 떠올리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현재를 관찰한다면 당신을 좌지우지하던 부정적 사고 패턴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응시할 때 앞서 말한 기본 자질 4가지 외에 우리가 준비할 도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호흡입니다. 호흡을 의식하면 신경계가 이완되므로 현재의 경험을 관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들숨과 날숨에 주의를 집중하면
반사적으로 작동하는 사고 패턴에서 벗어나 어디에 주의를 기울일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호흡을 의식해 보세요. 호흡이 자연스레 평상시보다 깊어지고 느려질 것입니다. 숨을 마실 때는 가슴 전체를 확장하고 숨을 내쉴 때는 몸 안의 공기를 모두 내보내세요. 온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며 계속해서 호흡해 보세요. 폐의 용량을 있는 힘껏 사용하며 천천히 숨을 쉬고 들이쉬고 내쉽니다. 이처럼 필요할 때마다 의식하며 호흡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호흡법을 이용하면 조건화된 사고 패턴에서 빠져나와 내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면을 탐사하는 여정에 필요한 4가지 자재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열린 마음. 익숙한 패턴대로 살아가는 일상이 어떠한지는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요. 우리는 매일 그날이 그날 같은 하루를 보냅니다. 어쩌면 비슷한 상황을 100만 번도 넘게 겪었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매일 자기의 가치에 관해 똑같은 결론을 내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아예 차단한 채 마치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처럼 행동하면서도 이 사실을 의식조차 하지 못합니다. 조건화된 사고 패턴이 자신을 제약하고 있음을 깨달으려면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터널 안에 갇혀 있으면 터널 바깥을 보지 못하듯 조건화된 사고를 참이라고 가정한 채 앞으로 나아가면 패배감과 좌절감으로 고통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열린 마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은 조건화된 습관이 없으므로 생각하는 방식이 한없이 창의적입니다. 당신도 캐캐묵은 사고방식을 버리면 아이처럼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해 라고 말하는 자아를 천천히 관찰해보면 그 안에 존재 자체로 부족함이 없는 참 자아가 살아있음을 알게 됩니다. 참 자아는 모든 것을 수용할 만큼 열려있고 삶 자체에 감탄할 줄 아는 순진무구한 존재입니다. 마음을 열면 그동안 고수했던 신념이 정말 참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를 깨달은 사람은 삶을 경이롭게 바라보고 스스로 움직이고 섣불리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몸에 익숙한 대본을 더는 받아들이지 않게 되지요. 내담자 맨디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다 큰 자식들에게 그들이 원하지도 않는 조언을 하느라 늘 열심이었습니다. 그들의 생활에 대해 시시콜콜한 것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자녀들은 당연히 불만을 터뜨렸지요. 저는 맨디에게 마음을 열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권했습니다. 몇 차례의 상담 이후 그녀는 생전 처음으로 자기 모습에 의문을 품게 되었고 이윽고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큰 자녀를 얼마나 집요하게 통제하고 싶어 했는지 깨달은 뒤 충격을 받았고 스스로 발견한 자기 모습을 고치고 싶어 했지요. 맨디는 자신이 행동이 초래하는 고통을 고스란히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한 이후로는 자신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를 내려놓고 그들을 아끼는 마음을 올바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맨디의 사례는 열린 마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당신도 현재 일어나는 경험을 수용하는 열린 자세를 취하고 진실을 대면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안에 있는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불편한 사실을 외면하거나 자신이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열어야 당신을 지배하는 부정적인 자아가 사실은 허구임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먼저 마음을 활짝 연 다음 항목을 실천해 보세요. 나를 비하하는 생각을 관찰한다. 나를 괴롭게 하는 감정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 감정이 어떻게 나를 장악하는지 이해한다. 반복되는 일에 기계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새롭게 반응하는 법을 고민한다. 내가 누구인지 응시한다. 자신을 미워하는 나, 타인에게 인정받아야만 한다고 느끼는 나는 대체 누구인가? 매 순간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만 주의를 기울인다. 열린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익숙한 영역을 넘어 미지의 영역에 들어섬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잘 아는 세계에서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이 가능하지만 미지의 영역에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도 섣불리 평가하지 못합니다. 내담자 스티븐 얘기를 해볼까요? 스티븐은 모든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하는 예측은 거의 부정적입니다. 저 가게는 일요일에 문 열지 않을 거야. 확실해. 이 프로젝트는 제때 끝내지 못해. 하는 식이지요.
스티브는 늘 자신이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해 결국에는 실망하고 좌절하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습관적으로 세상을 불신합니다. 이 세상은 자신이 바라는 것을 거부하고 야박하게 구는 곳이라고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자아를 형성한 이들이 예측하는 미래는 대부분 좋지 않은 결말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지 못한다 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면 어떨까요? 말 그대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른다고 전제해봅시다. 그 가게가 일요일에 문 열지 닫을지 또 그 프로젝트를 제때 끝낼 수 있을지 없을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지요. 게다가 앞일을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무가치한 사람인지 아닌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당신에게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무가치하고 결함투성이라는 인식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나는 잘 모른다는 태도를 취하세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갖춰야 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현재를 온전히 경험하는 첫걸음은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모른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지를 솔직히 시인하고 나면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완벽하다, 혹은 나는 이대로 부족한 게 없다 라고 믿으면 된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자기계발서에서 흔히 말하는 접근법과는 다릅니다. 그저 당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직은 잘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솔직히 인정하세요. 당신이 알고 있는 것들이 당신이 바라는 평안을 가져다 주었나요? 그렇지 않다면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무능해.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내 가치는 없어지고 말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당신은 이미 고통받을 만큼 고통받았습니다. 이 굳건한 믿음을 깨부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당신이 오랜 세월 당연하게 받아들인 자아 외에 또 다른 자아가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모든 가능성을 받아들일 때 이 자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경험하는 열린 공간이 어떤 곳인지 잠시 맛보기로 살펴볼까요? 먼저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합니다. 호흡을 하면서 이 열린 공간 속으로 흘러 들어가 보세요. 당신이 느끼는 스트레스도 이 공간 안에서 녹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다음 현재 자신 처한 답답한 상황을 하나 떠올린 뒤 열린 마음과 몸으로 이 상황에 새롭게 반응하는 방법을 떠올려 보세요. 호기심. 호기심은 열린 마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호기심이 풍부한 사람은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감정에 사로잡힌 순간 이 감정의 정체가 무엇인지 의문을 품고 조사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 호기심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갓난아기가 자기 발가락을 넋을 잃고 쳐다보는 모습, 아장아장 걷는 아이가 끊임없이 왜요? 라고 묻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또 자신이 사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합니다. 오래전에 네팔을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네팔인 친구들과 어느 오지 마을에 머물렀다가 그 마을에 8살짜리 소년과 함께 카트만두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은 한 번도 마을을 벗어나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고 더 반나절이나 걸어서야 차량이 다니는 도로에 도착했고 거기서 카트만두행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한 버스를 처음 본 소년의 얼굴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소년은 사람들을 태우고 움직이는 상자라니 어떻게 저럴 수가 라고 말했습니다. 카트만두에 도착했어도 방 안의 전등을 껐다 켰다 반복하면서 빛이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하는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지요. 인간이 완성한 건축물, 인간이 발견한 과학적 사실, 인간이 구축한 시스템들은 뭔가를 이해하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는 누군가의 호기심에서 출발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일에도 이 호기심이 유용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쓸모가 없어지고 말 거라거나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것이라는 마음을 벗어던지고 싶다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자신의 경험을 들여봐야 합니다. 내담자 샬럿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상담실에 찾아온 샬럿은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경력이 다 엉터리처럼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호기심이 생겨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엉터리라니 무슨 말이죠?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들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느낍니까? 그 생각이 들 때는 어떤 감정이 생기며 몸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엉터리라는 느낌 외에 또 다른 어떤 느낌이 듭니까? 자신을 제약하는 자아에서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이 순간의 경험을 관찰하고 자신이 어떤 과정을 거쳐 괴로움에 사로잡히게 되는지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가로막는 조건화된 신념이 무엇인지 끝까지 탐구하는 힘은 호기심에서 나옵니다.
기계적으로 나오는 반응을 알아차리게 되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선택할 힘이 생깁니다. 그때 비로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샬럿은 저와의 상담 이후 이 괴로움의 정체를 캐기 시작했고 자신을 엉터리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나타나 감정을 좌우하려 할 때 이를 알아차릴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정적인 목소리를 알아차리면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다는 것은 자유를 얻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지금은 호기심을 가지고 이 순간의 경험을 탐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모든 일에 대해 알지 못한다 라고 전제하고 나면 호기심이 많아집니다. 내가 들이마신 이 호흡은 무엇일까? 생각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힘을 얻어서 내 세계를 잿빛으로 물들이는가? 같은 질문의 답을 알아내려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자신을 직시해야 하지요. 호기심은 사물이나 사건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싶어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부엌 싱크대 밑에 배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싶다면 손전등을 들고 바닥에 엎드려 배수관이 어디에서 나와 어디로 이어지는지 살피고 무슨 기능을 수행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렇게 찬찬히 관찰하면 배관에 대해 꽤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아하, 이것은 물에 빠져나가는 관이고 이것은 물이 들어오는 관이구나. 이쪽은 뜨거운 물이고 이쪽은 차가운 물이구나 라고 말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경험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관찰하면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됩니다. 자신을 관찰할 때 당신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몸이 긴장하고 움츠러든다. 한번 불안을 느끼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남들에게 사랑받고 싶은 열망 때문에 돌덩이를 얹은 듯 가슴이 답답하다. 외롭다는 생각이 들면 초조해진다. 당신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패턴을 벗어던지고 싶다면 현재 자신이 무엇을 경험하는지 자각하는 일부터 시작해보세요. 현재의 경험을 자세히 관찰하면 과거의 불행을 되새김질하는 생각과 괴로운 감정 너머에 다른 세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계 지위를 집중하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긴장이 풀립니다. 심리치료나 자기계발 쪽에 경험이 많은 이들은 왜? 라고 묻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감정이 생기면 왜 그런 감정이 느끼는지, 어떤 상황이 그런 감정을 초래했는지 궁금해하지요. 이를테면 왜 나는 평생을 바치고 싶은 열정을 찾을 수 없는 걸까? 왜 나는 여전히 두려워하는 걸까? 어째서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같은 질문들을 하곤 합니다. 질문을 하는 건 좋은 자세입니다. 질문을 던져야 당신이 바라는 것이 행복과 평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신이 답을 찾고 싶은 질문은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꺼낼 수 있을까?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이 아닌가요? 하지만 그 답을 찾기 위해 현재보다 과거에 일어난 일들에 더 집중한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거로 시선을 돌리면 현재의 일에 주의를 기울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신이 처했던 상황을 면밀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에 살을 붙이고 구체화하면 그 의미가 선명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진정한 행복을 얻는 길은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이 순간의 경험에 집중하는 데 있습니다. 이때 문제의 핵심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제약하는 자아를 해체하기 위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 신체 감각에 온전히 지위를 집중할 수 있는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내 안에 수용할 수 있는가? 지금 이 모든 번뇌를 내려놓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가?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실제와 일치하는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또 다른 대상이 있는가? 지금 이 순간의 경험에 관해 호기심을 품는 태도는 무척 중요합니다. 내면 세계에서 일어난 일에 주의를 돌릴 때 이전에는 감추고 부정했던 것들을 똑바로 직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를 머리로만 이해하고 해결하려 하지 않고 처음으로 돌아가 근원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호기심은 우리가 현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호기심을 품으면 사건과 사물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게 되고 자신과 세상을 보는 판에 박힌 시각을 의심하고 새로운 선택지를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에 대해 질문을 던져보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